코고나다 감독님의 신작 애프터 양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23회 전주영화제 개막작이자 제74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된 작품이죠. 코고나다 감독님의 가장 큰 대표작은 아마도 애플 TV 시리즈인 파친고일 텐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파친고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코고나다 감독님의 작품을 단 한 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모를 기반으로 해서 감독님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는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애프터 양에 한해서 영화에 대한 저의 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프터 양은 사색적이고 철학적이라는 인상이 짙게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로 쓴 에세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감독님은 과거에 영상 에세이 같은 작업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애프터 양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실존이라는 측면과 맞닿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저와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은 인간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제이크도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이다에게 이렇게 묻죠. 혹시 양이 인간이 되고 싶어 했나요? 이에 대한 에이다의 답이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다른 생명체가 인간을 동경한다는 생각은 너무 인간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에이다의 이 대답은 영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프터 양은 인본주의 혹은 인간 중심주의를 배격하는 영화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어항과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 가루차와 입차의 의미, 양과 에이다가 초월적 존재로 보이는 이유, 마지막으로 양의 기억을 보는 것이 의미하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애프터 양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We've always known that some bots are equipped with spyware. You might not want this bot in your house anymore. 양의 작동을 멈추자 제이크는 미카를 대동해 양을 구매했던 차이나타운을 찾습니다. 그곳은 이미 망했는지 수족관으로 변해 있죠. 제이크는 이곳에서 원했던 정보를 얻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미카의 요청으로 그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사주게 됩니다. 소녀는 그 물고기를 작은 어항을 통해 집으로 운반하는 것이 영화에서 묘사되죠. 저에게는 이 물고기와 어항이 흥미로웠는데요. 그 이유는 이를 구매하기 직전의 장면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하는 동안 제이크와 미카는 양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애프터 양은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인상 깊은 설정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들은 운전자가 따로 있지 않은 자동주행 차량을 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차가 LED 화면에 송출되는 듯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할 때 LED 빛이 자동차의 유리를 통해 회절되어 들어와 화자인 제이크와 미카의 얼굴이로 일렁이죠. 저는 이 일렁임의 이미지가 물결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터널을 통과하는 제이크와 미카가 마치 돔형 수족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들은 사실상 그들이 구매한 어항 속 물고기와 동일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애프터 양은 인간의 삶에 대해 어항 속 물고기처럼 구속과 폐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영화인 것이죠. 또한 인간을 거대한 우주의 매우 조그만 일부 정도로 여기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양과 에이다에 대한 영화의 터치 역시 이러한 세계관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애프터 양은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그동안의 SF 장르의 영화들과는 다르게 인간 외의 존재들을 초월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급적으로 인간의 아래라거나 인간에게 종속된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 않죠. 물론 영화 속 몇몇 인물들은 그들을 그렇게 여기는 측면이 있지만 영화가 그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양은 제이크 가족에게 굉장한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이크 부부는 양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양의 기억을 따라 걷다 보니 사실상 그들이 양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물론 미카는 처음부터 쭉 양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양에게 문제가 생긴 순간부터 매일 그를 찾았고요. 양을 상실하게 된 시점부터 학교에서도 점점 엇나가기 시작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애프터 양에서 테크노 사피엔스는 오히려 인간을 포용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영화는 양을 다소 전지적으로까지 그리고 있기도 한데요. 제이크는 양의 기억을 반복적으로 보다가 자신이 놓쳤던 무엇인가를 기억해냅니다. 영화의 시작 장면이기도 했던 가족 사진을 찍는 장면. 양은 사색에 잠긴 듯한 얼굴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고요. 제이크는 뭐 하냐며 얼른 이리로 오라고 손짓하죠. 물론 이는 저의 추측입니다만 저에게는 양의 저 표정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양은 곧 자신의 작동이 멈출 것이라는 미래를 느끼고 있다. 이 사진 찍는 장면 직후에 붙어있는 가족 댄스 경연 대회에서 양은 오작동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양에게는 어떤 초월성이 깃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카는 제이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목이 마를 때 혼자 나가기 무섭기 때문에 양과 정수기 앞에서 만나곤 했다. 자기가 방에서 조그맣게 불러도 양은 듣고 나온다. 즉 감각기관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양은 인간에 비해 엄청난 발전을 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는 양 외의 존재들에게서도 이런 초인성이 어려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바로 복제인간인 에이다. 영화의 끝자락 제이크와 함께 숲을 걷던 에이다는 불현듯 사라집니다. 영화는 이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부자연스럽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주성철 평론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애프터 양은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마치 영처럼 묘사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화적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영화는 인간 외의 존재들에게 초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초월적으로 묘사하는 것인가? 앞서 언급드렸듯 결국 인간을 낮추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신들이 창조해낸 피조물보다도 인간은 결코 우월하지 않다는 겸손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SF 장르라는 게 외연에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결국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 목적일 텐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애프터 양은 결국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면서 성별, 인종, 세대, 출신 등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현 시대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단어가 뿌리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제이크의 질문에 대해 에이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양이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아시아인의 뿌리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무엇이 아시아인을 아시아인으로 만드는가? 저는 이 문장 역시 다소 부정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인간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양이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인간들이 양을 만들 때 뿌리 연결이라는 목적을 심어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근원에는 인간적 사고가 존재하는 것이죠. 뿌리가 있다라는 개념은 결국 인간을 출신과 피에 따라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일 것이고요. 이것은 우생학과 같은 차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뿌리의 개념은 애프터 양의 세계관과는 대척점에 위치한 의식입니다. 영화는 그 뿌리에 반하는 설정들을 구성하고 있죠. 가족 댄스 대회에서 성별, 인종이 무화된 다양한 가족들이 출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하고요. 뿌리가 달라도 접목으로 하나의 나무로 이어지는 현상이 양의 대사를 통해 의미심장하게 표현되기도 하니까요. 또한 영화에서 차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제이크는 가루차가 아닌 잎차를 마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영화 초반 한 손님이 무슨 찻집에 찻가루가 없냐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영화에서 차는 인간을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가루든 잎이든 그 원료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완성된 차는 우려져 나온다는 측면에서 보면요. 애프터 양은 차의 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차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화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거대한 우주의 미물일 뿐인데 거기서 무슨 우열을 가리고 뿌리를 찾으며 차별을 만드는 것인가 라는 겸손을 요하는 영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What are you watching? Come on. 애프터 양에서 인상 깊은 설정 중 하나는 제이크와 아내 키라가 양의 기억 데이터를 보는 설정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실존이라는 측면. 제가 보기에 양의 기억을 보는 행위는 결국 보는 이가 양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양이 관찰했던 것을 그대로 관찰하고 양이 사유했던 것을 유추하고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양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양의 기억들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고찰하는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죠. 거울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는 모습. 나는 누구인가? 긴 머리에 가발을 쓰고 있는 모습. 나의 성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연의 여러 풍광들을 보고 가까웠던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며 사색하는 모습. 인간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나가는 면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는 연출적으로도 특징적인 묘사가 있는데요. 키라가 양의 기억을 보는 장면. 당신도 슬픔을 느끼는가? 라는 키라의 질문에 양은 무가 없으면 유도 없다. 애벌레에게는 끝이지만 나비에게는 시작이다. 라는 다소 동양 철학적인 선문답을 내놓습니다. 이때 키라는 가슴 깊이 무엇인가를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짓게 되죠. 이 대화에서 저는 이 문장 자체보다도 인물들의 배치가 흥미롭더라고요. 양의 기억 속에서 질문하는 키라는 화면의 좌측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양은 화면의 우측 본인의 책상에 앉아 있죠. 그런데 기억 장치를 통해 이것을 보는 현재의 키라는 양의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자리에 키라가 채워지면서 마치 과거의 키라와 현재의 키라가 문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화의 형식으로도 양의 기억을 탐구하는 행위가 결국 인간이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작자는 인간이 스스로를 곱씹는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화 예술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 양의 기억을 보는 것은 결국 어떤 영상을 관람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레 영화를 보는 행위를 떠오르게 합니다. 불현듯 다가온 미카가 제이크에게 아빠 영화 보는 거야? 라고 묻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프터 양은 영화라는 예술이 인간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이크는 양과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영화가 준 감흥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 제이크 부부는 아마도 이 영상을 본 뒤에 의식이 변하게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도 변하게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영화에서 제이크는 복제인간에 대해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웃집의 복제인간인 아내는 당신 우리 싫어하지 않냐? 라고 직언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아마도 이런 제이크는 양의 기억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 들레지는 영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는 감각을 바꾸고 감각은 지각을 바꾸며 지각은 사유를 바꾸고 사유는 행동을 더 나아가 삶을 바꾼다. 애프터 양이 믿는 영화의 힘은 바로 이 질 들레지의 표현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애프터 양은 독창적이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영화였고요. 포고나다 감독님 작품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애프터 양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을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 현재의 세계를 탐구하는 영화. 기억을 그리며 인간 실존과 영화 예술을 고민하는 영화. 지금까지 애프터 양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엄마가 찾아갔다고? 6개라뇨?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